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들여와야 한다. 자,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을 연결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안행위원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을 연결해서 여권 내에서 다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핵 무장론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자, 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꿈이 갑 지역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자,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핵무장론을 국가 정책이나 국가 의지로 최종 결론을 내서 추진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밝혔죠. 저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네. 그러나 다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무엇보다도 전술적 사용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핵우산이나 그 확장 억제가 충분한가, 또 핵무장론과 또 비핵화 원칙을 우리만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으로 다룰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공론으로 다룰 필요는 있다. 지금 이 북핵 특위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네. 그런데 지금 이 핵 무장론에 대해선 신중론이고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셨어요. 그럼 네. 일단 현재 당장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건데, 자,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우리 국가의 어떤 생존 전략과 번영 전략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평가해 볼 때,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토 면적이 너무 좁아요. 핵을 전술적 사용에, 우리가 1차 폴스 스트라이크, 세컨드 스트라이크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네. 너무 좁기 때문에, 핵 무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전략이라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우리 국가가 너무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핵무장론이 국제관계를 악화시키고 대의존적인 우리 경제의 어떤 체질을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 안보의 어떤 기본 축이 한미동맹을 축을 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핵무장론을 최종적 선택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애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군사적 그렇습니다.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 좁은 한반도에서 핵이 터지면은 공멸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외교적인 문제 짚어주셨는데요. 한미동맹. 자, 그런데 핵무장을 또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핵은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비대칭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개발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핵무장을 주장하는 우선 여당 의원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한 이런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비핵화 원칙, 또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제만으로 우리 안보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고 상당수 국민들이 이런 주장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국가가 갖기로 결심한 상황에서 실제 갖는 데 걸리는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설명한다면은 우리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면은 기술적 측면에서 실제로 핵을 무장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주장들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 그 새누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자는 이런 때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크게 정부와 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핵무장을 주장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뭔가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시네요? 그분들하고 일일이 만나 뵙진 않았지만은, 네. 그 메시지 차원에서 주장하는 분도 있고, 실제 또 무장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분도 있고, 네. 그러나 하여튼 지금의 대응 방법으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 우리 안보가 안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백 의원님, 이번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도 지내셨고요. 가장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면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떤 좀 효과적인 우리의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해법이나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 해법과 대응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제 5차례 핵실험을 한 상태 전술적 외교적인 체제상으로서는 NPT 체제라고 합니다만은 비약산 체제상으로는 67년 이후에 핵실험을 한 국가는 핵 보유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입니다만 네. 그런 체제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해서 안 되고요. 그러나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술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군사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는 북한이 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임박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이제 미사일 기지라든지 네. 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또 전폭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군사 공항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이것이 킬체이라고 설명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게 발사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 고도에서 낮은 고도 또 중간 고도 높은 고도에서 이것을 요격해서 10km 이상에서만 기상에서 10km 이상에서만 요격하면 핵무기 성능이 없어지거든요. 네. 배척 고도랍니다만 그 요격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KAMD라 그러는데 우리 사드는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높은 고도 요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요격 체제를 갖추는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국방비를 부담해서 요격 체제를 많이 강화해야 되고 또 많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요격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화생방 훈련 이런 훈련도 군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런 데 전술적 사용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임박할 단계에서 아예 발사 시설 또 그 발사를 결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리가 이 KAMD 킬체임 이외에 북한에 대량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런 능력을 군이 이제는 확실하게 갖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네. 있습니다만 더 시기를 좀 당겨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핵 사용 징후를 미리 좀 최대한 또 빨리 알아내는 데는 이 미국의 정보력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해구산 일반적인 또 이 핵에 대한 대응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선제 타격도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오늘 이 B1B 전략 폭격기가요.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기로 했다가 기상악화를 이유로 하루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기에 미군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핵무기를 북한이 전술 사용할 임박할 단계에서 그 시설 제거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가 딜리버리 시스템 투발 수단이 전폭기뿐만 아니라 미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투발 수단 미사일들을 갖고 있고 또 징후를 찾는데도 상당히 우리가 한미가 갖고 있는 정보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술적인 문제는 오늘 기상 때문에 전폭기 안 된다 이걸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맞춤형 억제 전략 속에서 한미가 긴밀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작전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크게 안 하실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해서 미국이 필요한 시기에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동맹을 잘 관리하는 이런 노력이 평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KAMD 체계하고 연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전에 의원님 사드 관련해서 인터뷰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북핵 상황에 대해서 이 사드가 방어 체계로 효용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있죠. 사드는 지금 고고도 그렇게 우리 지상에서 50km 굉장히 높입니다. 50km에서 150km에 날아오는 핵을 탑재했던 다른 그 폭탄을 탑재했던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제 정상적인 각도로 쏘올리지 않고 높은 각도로 장거리 미사일 쏘올리면 떨어지면 그 50km에서 159도에 충분히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지점에서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현존 무기체계는 사드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의원님 지금은 국회에 계시니까요. 예. 오늘 이 대통령하고 여야 3당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두 야당은 다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일부 또 국민들, 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이나 야당들, 그럼 어떻게 설득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두 야당 대표님께서 사드에 대해서 좀 반대한 입장을 제시했고 우리 대통령은 또 사드에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만 사드 이외에 북한의 또 고고도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은 그걸 검토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나 현재 또 국민 또 야당 대표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드를 통해서 북한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야당 대표들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이것을 비준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지금 긴급 현안 질문이라든지 국방위원회에서 또 많은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네. 비중 부분은 이 부분은 그 법리 논쟁이 끝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미 동맹 조약과 또 우리 외국군 소파라고 표현됩니다. 주한미군의 지휘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비준이 필요 없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준을 네. 떠나서 이렇게 쭉 논의를 해가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비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태,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폭력 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국회 안행위원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 청문회 참 어렵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 서울시 청문회인가요? 네네. 그 협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백남기 청문회를 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서별관 청문회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경제수석이죠. 예. 이 증인을 빼주는 일종의 대가로 열린 거였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지난해 사건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청문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실 오늘 청문회 안전행정위에서 있었던 청문회는 예상대로 그다지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은 없고요. 네. 그동안 또 상임위에서 한두 번 걸렀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논의하고 묻고 따지고 했는 것인데, 결국 여야 간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팽팽하게 서로 맞선 평행선을 그린 청문회라고 보고요. 여당은 아무래도 불법 폭력 시위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 진압을 했던 것이다. 네. 그 과정에서 생긴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렇게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권력의 집행은 아주 엄정해야 되는데, 당시에
물대포의 시행 지침 이것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네.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네. 자, 이 의원님, 이 안행위원이시니까 네. 청문회에 참석하셨는데, 예. 자, 주로 어떤 부분 집중 추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폭력 시위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잉 진압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러나, 이 동시에 문제가 있지만, 공정한 법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는 추궁을 했고요. 네. 저는 그 당시 과정이 백남기 농민이 어차피 물대포 때문에 결국은 안타깝게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불행한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경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어떤 부분이 과연 운영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를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또 드러내놓고 논의를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사실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지난 일을 토대로 해서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공권력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찰청장으로서 당시 정치 도의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사과에 인색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도된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는 맞지 않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게 좀 오늘 주요 회자된 이야기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아까 표현하신 대로 사과가 좀 인색하다. 이게 문제라고 예.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질문에 이제 강신명 전 그랬군요. 청장 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여하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수차 운영 지침대로 네. 경찰이 이 운영을 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만일 운영 지침대로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났을 거고요. 네. 그렇다면 운영 지침대로 뭔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사고가 났을 거 아니냐. 네. 또 반도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살수자 운영 지침대로 했는데도 사고 났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워낙 이 물대포가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 지침에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신명 청장이 얘기한 대로 엄격하게 운영 지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고 손치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인정을 하고 만약 잘못된 것을 결과적으로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과잉된 게 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자의 어떤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부분을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사법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거나 또 시위에 불법 시위에 밀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얼마든지 공권력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과잉할 수도 있고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벌어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통제 안 되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과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자,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적하신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 청문회에서요. 이 살수차 사용 매뉴얼에 대한 점검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있었죠. 근데 매뉴얼이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제 사람을 겨누는 직사로 할 경우에는 가슴 이하로만 해라 이런 정도 있고 다만 이제 살수차를 사용할 때는 예를 들면 사전에 경고 살수를 하고 또 노약자나 부녀자 외에 어린이들을 이렇게 대피시키고 또 해산을 유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이제 경고 방송을 몇 차례를 했다고 하지만 그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 강신명 전 청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어떤 그 운용 지침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게 매뉴얼이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은 지금 해주셨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이 이 사망이나 중상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사한 것인가? 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떻게 좀 정리가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주장이. 다만 이제 경찰은 그 당시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고 네. 또 이 물대포를 발사를 할 때 그 보고 있는 게 직접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를 통해서 조그마한 모니터 그리고 화질도 나쁜 이런 네.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누구를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물대포를 이제 상하나 좌우로 이렇게 한 사람 겨냥하지 않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지 네. 한 사람을 따라가면서 타겟에서 그런 것은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주장이 엇갈린 상태로 그냥 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편 또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도 하죠. 예. 자, 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요, 수사 결과가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혹시 오늘 상황 보셨을 때 검찰 수사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네. 청문회가 열린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제대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강신명 전 청장은 만약에 그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이미 이제 자인으로 된 상태고 네네. 사실 제가 보기에도 뭐 공권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네. 불법 시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좀 해산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다만 핵심은 이 위해성이 높은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높은 이런 물대포를 좀 더 세심하게 하지 못한 측면 또 과잉 대응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공권의 자체를 문제를 삼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것을 책임을 묻고 네. 또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걸 개선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네네. 이걸 굉장히 인정하기를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의원님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니까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 입장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북핵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지금처럼 도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여야적 안보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정보도 공유를 하고 필요하면 그 어떤 논의도 거기에 올려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그게 결정이 나오면 또 정부를 뒷받침하는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은 협조의 대상이지 같이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거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오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북한을 공동으로 규탄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손에 잡히는 어떤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카트하면 마트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갤러리 하면 전시회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골프문화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받는 분이 골퍼라면 골프문화 상품권. 골프장, 골프용품, 레저 서비스까지 지금 골프문화 상품권을 검색해보세요.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